백조가 우아하게 호수를 가로지른다 해도 어찌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 없었겠습니까?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민법 OX 문제 학습할 단어는 통정, 허위, 표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언제나 무효로 한다. 네, 정답은 O입니다.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데요. 가장행위라고도 한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 허위의 의사표시는 상대적 무효랍니다. 그 외에는 모두 절대적 무효라 생각하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 허위의 의사표시는 상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표의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통정 허위의 표시는 그 의도가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하여 103조, 즉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므로 불법 원인급여를 적용하여 이미 이행한 것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는 반사회 법률 행위가 아니랍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행을 하였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가능하답니다. 네 번째, 통정 허위 표시인 경우, 즉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채무자가 상대방과 짜고 허위 표시를 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이중거래에서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었지요. 즉, 매도인과 제2채권자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통정 허위 표시인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와 상대방, 가장양도인과 가장양수인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 갑과 을이 있는데요. 이중매매에서는 갑이 을에게 A라는 부동산을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또 중도금을 갖다가 이렇게 받았는데요. 갑이 더 높은 가격으로 이 A라는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병에게 이 A의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중매매라고 합니다. 이때 을은 갑과 병이 계약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지요. 이것을 우리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이중매매에서는 을은, 즉 제1매수인이라고 하는 을은 갑과 병이 맺은 요 계약에 대해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갑은 을과 짜고 가장 양도를 하고요. 가장 양수를 했죠. 이때 갑에게 채권이 있는 사람은 갑과 을의 계약이 가장매매, 즉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매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병은 갑과 을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통정허위 표시인 경우는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가 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철회는 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답니다. 여섯 번째, 허위 표시가 무효임을 당사자가 알고 추인한 때는 처음 계약부터 효력을 가진다. 네, 정답은 X입니다. 통정허위 표시의 추인은 추인을 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답니다. 통정허위 표시를 통한 계약한 날이 1월 1일이고 후에 상대방이 구매 의사가 있어 2월 1일 승인하고 추인하였다면 2월 1일부터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답니다. 자, 갑과 을이 허위 표시로 가장 양도, 가장 매매를 하였는데요. 나중에 을이 이 A라는 부동산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고 싶단 말이다. 그죠? 그래서 1월 1일 날 가장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2월 1일 날 A라는 부동산을 구매하고 싶어서 구매 의사를 밝혔고 갑은 여기에 2월 1일 날 정식 계약을 맺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1월 1일 날 가장 매매에 의한 계약을 맺은 1월 1일이 기준이 아니라 새롭게 맺은 2월 1일부터 유효하게 계약이 인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갑의 토지를 을과 가장 매매를 한 후 을로부터 선의의 토지를 양수한 병에 대해서 갑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갑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 집행은 가능하다. 정답은 X입니다. 갑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가장매매를 했는 것이죠. 그런데 을로부터 선의로 구입한 양수인 병은 어느 누구에게도 선의라면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적 취소이므로 어느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덟 번째, 통정허위 표시에서 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네, 정답은 O입니다. 통정허위 표시의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도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는 것도 같이 기억하도록 합시다. 아홉 번째,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어진다. 네, 정답은 O입니다.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어진답니다. 그러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제3자가 악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답니다. 그리고 선의 제3자에게 다시 전덕한 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열 번째, 가장양도인의 양수인으로부터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제3자도 보호를 받는다. 네, 정답은 O입니다. 가장 양도한 이후에 새로운 계약을 맺은 모든 계약자는
모두 제3자로 인정되며 이들이 모두 선이라면, 즉 그 통정 허위 표시의 내용을 모르면서 계약을 맺었다면 모두 선의의 제3자가 되어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제3자인 경우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양도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 즉 가장매매가 이루어지고 갑과 을이 있는데요. 가장매매가 일어났죠. 가장양도가 발생했고 가장양수가 발생했는데요. 이 가장매매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 A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거나 다시 매매를 하였거나 압류를 하였거나 전세권을 설정하였거나 이 가장매매 이후에 일어난 모든 거래의 당사자는 제3자로 인정을 하고 이 3자가 선이라면은 이 3자는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양도인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 가장매매가 일어나고 난 다음 다시 매수한 자, 제3자가 되어지죠. 가장양도인의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A라는 부동산에 대해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제3자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가장양도의 양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가장매매가 이루어진 이 A 부동산에 대한 압류자, 가장매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발생한 제3자가 되어집니다. 가장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갑이 을에게 A라는 제품을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을이 못되게 경매에 붙여서 이 경매를 경락받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제3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가장전세권의 저당권을 취득한 자, 마찬가지입니다. 을이 갑의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을이 이 전세권을 저당 잡혀놨을 경우 이 저당을 잡은 사람도 제3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가장매매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이란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를 하였습니다. A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부동산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죠? 이 채권을 제3자에게 판매해버리는 것이죠. 그죠? 가장매매에 기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을 때 이때 병은 바로 뭐가 되어지냐면은 제3자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음 7번째, 허위 표시에 의한 취득자가 파산한 경우 이 파산한 관제인, 관리자가 되어지죠. 그죠? 이 사람은 선의의 제3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선의의 제3자가 왜 중요한가는 알고 있죠. 통정 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양도의 양수인의 상속인. A가 가장양도인이고 B가 가장양수인일 때 B가 상속을 해버렸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했을 때 이 상속했는 부분은 제3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A는 상속인에게 가서 다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3자를 위한 계획에서 제3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때 제3자는 수익자로서 통정 허위 표시의 3자와는 구분되어집니다.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갑은 을의 채권자가 되어집니다. 그죠? 근데 갑은 병에게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을이 대신 이렇게 자기의 채권을 병에게 지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갑은 자기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고 그러므로 그것을 요구한 데에서 우리는 요약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갚을 채권을 병에게 갚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승낙에 대해서 승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러면은
을은 이제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병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은 병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수익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제3자, 병을 위한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이 제3자는 통정허위 표시의 제3자와 구분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3자는 통정허위 표시의 3자에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세 번째,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라고 되어지는데요. A는 A의 채권자로부터 어떤 채권을 피하기 위해서 A의 채무자, 즉 갑으로부터의 채권을 바로 B에게 양도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A에게 채권이 오지 않기 때문에 A의 채권자들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어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가장양도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가장양도, 매매가 일어났는데요. 이 갑은 가장양도가 일어난 후에 발생했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정허위 표시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이 채무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네 번째, 가장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즉 A와 B가 가장양도하기 전부터 이미 이렇게 B의 채권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채권자는 이 가장양도, 가장매매에 기한 채권자가 아니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 일반 채권자, B에 있는 일반 채권자들은 제3자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1번째, 가장양도의 양수인의 상속인은 제3자에 해당되어진다. 네, 정답은 X입니다. 가장양도의 양수인의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가장양수인의 일반 채권자들은 제3자에 해당되어지지 않는답니다. 12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통정허위 표시에 제3자가 되어지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아까 잠시 설명드렸지만은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자기로부터의 채권을 병에게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익자 병은 제3자가 되지 않는답니다. 13번째,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가장양도인의 채무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 정답은 O입니다. 가장양도의 양수인의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가장양수인의 일반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A와 B 간의 가장매매에서 A의 채무자 갑의 채무를 B에게 양도했을 때 이 갑은 제3자가 되지 않는다고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14번째, 가장양수인의 일반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되어진다. 정답은 X입니다. 가장양수가 일어난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가 아닌 이전부터 존재했던 가장양수인의 일반 채권인은 제3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랍니다. 15번째,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보호받을 수 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가장매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발생했으므로 제3자에 해당되어지며 선의에 해당되어지면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가장양도인이 A라는 부동산을 을에게 가장양도하고 가장양수인은 채권이 발생하는데 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이 제3자는 이 병은 3자로서 선의면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16번째,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 갑은 제3자 을을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웠고 상호 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한 후 대출이 된 경우 갑의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에 해당되어진다. 정답은 X입니다.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였죠. 그러므로 실질적인 주채무자와 상호신용금고가 상호 양해하였으므로 서로 통정하여 허위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의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7번째, 주채무자가 은행 여신 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를 주채무자로 하고 제3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로 인정되어진다. 정답은 X입니다. 문장에서 은행의 양해가 있었다는 말이 없었죠.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위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자와의 거래가 유효로 인정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제3자가 채무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즉 통정 허위 표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8번째, 피상속인 갑은 A 부동산을 상속인 을에게 정려하고자 하였으나 정려세를 면탈하기 위해 매매로 가장하여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였다. 이때 소유권 이전은 유효에 해당되어진다. 네, 정답은 O입니다. 갑과 을의 매매는 가장행위로 무효에 해당되어지지만 은닉행위인 정려는 유효에 해당되어지므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그러므로 을이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유효한 거래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자, 갑은 피상속인이고요. 을이 상속인입니다. 그런데 정려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표시했냐면은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해준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요 매매 뒤에 표시되어진 내용은 바로 정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매는 가장행위로 무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려는 유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유권은 정상적으로 인정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자가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되어진 부동산을 제3자가 구매하였을 경우 이 병은 선이든 악이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집니다. 즉 소유권 이전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는 가장행위이므로 무효고 그 속에 숨어있는 실질적인 거래, 정려, 즉 은닉행위의 정려는 유효에 해당되어지므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제3자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집니다. 19번째, 피상속인 갑은
A 부동산을 상속인 을에게 정려하고자 하였으나 정려세를 면탈하기 위해 매매로 가장하여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였고 을은 바로 병에게 매도하였다면 이 거래는 은닉행위로 무효에 해당되어지므로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가장행위는 무효이지만 은닉행위, 정려는 유효한 거래이므로 은닉행위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한 소유권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20번째, 당사자가 정려를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매매로 가장하는 경우 매매는 가장행위이고 정려는 은닉행위이다. 네, 정답은 O입니다. 가장행위는 허위표시이므로 무효이고 은닉행위는 유효랍니다. 그러므로 은닉행위인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답니다. 21번째에서 26번까지의 문제입니다. 갑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을과 통정하여 허위로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을은 이를 기회로 병에게 매도하였다. 21번째, 갑과 을 간의 매매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 무효이다. 정답은 X입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는 맞지만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아니랍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적 무효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갑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을과 통정하여 허위로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을은 이를 기회로 병에게 매도하였다. 22번째, 갑은 을에게 소유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고 무효이므로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갑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을과 통정하여 허위로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을은 이를 기회로 병에게 매도하였다. 23번째, 병이 악의인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그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통정허위의 표시는 상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악의의 제3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답니다. 갑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을과 통정하여 허위로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을은 이를 기회로 병에게 매도하였다. 24번째,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즉 갑이 병의 악의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답니다. 갑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을과 통정하여 허위로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을은 이를 기회로 병에게 매도하였다. 25번째,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이 무과실이어야 한다. 네, 정답은 X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의 제3자는 선이 이기면 하면 되지 선이 무과실 두 개의 조건을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갑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을과 통정하여 허위로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을은 이를 기회로 병에게 매도하였다. 26번째, 병이 선의인 경우 그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매수한 전덕자가 악의이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제3자가 선의이고 그 거래가 유효이면 그 이후의 거래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모두 유효에 해당되어진답니다. 27번째에서 29번째까지의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정려하였으나 정려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매매처럼 꾸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27번째, 갑과 을 간의 매매는 무효이지만 정려는 유효하다. 정답은 O입니다. 매매는 가장행위로 무효이지만 정려는 은닉행위로 유효로 해당되어져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답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정려하였으나 정려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매매처럼 꾸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28번째,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은닉행위, 즉 정려거래는 유효하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답니다. 그러므로 을로부터 구매한 선악을 불문한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집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정려하였으나 정려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매매처럼 꾸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29번째,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악의의 병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 네, 정답은 X입니다. 갑과 을의 소유권 이전이 유효한 거래이므로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한 당신, 충분히 성공을 누릴 가치를 가진 자입니다. 본 사이트는 민법 OX 문제를 계속적으로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